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이반장의 캐도남마 시간에서 오늘 시장 흐름들 짚어드릴 예정인데 오늘 모처럼 만에 시장 지지력이 확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과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고지 한번 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 두 개의 번호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미리 주시면 잠시 뒤에 이반장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안녕하세요. 이반장과 함께하는 부반장 캐스터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이반장님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 주시면요. 바로 이반장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인데요. 받는 사람 샵 4989, 받는 이에 샵 4989 적으셔서 종목명 매수값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이반장님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방송 중에 상담을 다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주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샘플러스 이반장, 샘플러스 이반장 적어주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작에 앞서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땠는지 우리 이반장님의 판세 분석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반장의 캐도남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안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건입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과연 기대만큼의 파급력이 있었던 것인지 이반장의 시선으로 잠시 뒤에 만나뵙도록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북한 영변 폐기 핵동결 시에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라는 발언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인디에프 개성공단 관련주는 제가 경협주는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인디에프가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과연 경협주 다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검은 10월,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엄청난 공매도 공격으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 시장인데 다시 한번 대차장과 최대치를 기록해 나가면서 공매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내일 한일 양자협의가 비공개로 만남이 있습니다. 과연 잘 해결이 될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자, 파월의 발언, 시사가 하는 점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미증시는 크게 상승이 못 나왔습니다. 또 파월을 지켜보던 유럽 증시는 오히려 하락 마감으로 끝이 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인 뭔가 답안지가 나와야 된다. 즉 이번에도 파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6월 달에도 사실 시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과 지금 현재의 7월 달 기대감이 그대로라는 거고 뭔가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7월 말에 FOMC 이제 회의가 들어가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생긴다라면 언제든지 말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미 미 증시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를 할 경우에 시장은 급락할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이르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빠르게 한번 해외 증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인데요. 자, 미증시의 주가가 상승이 엄청난 장대 양봉으로 올라설 줄 알았지만은 조그만 도치 캔들로 마감이 됐다라는 점 아쉽죠? 나스닥입니다. 살짝 올라가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시동을 걸었다, 엄청난 호재로서 미국 시장이 랠리가 터졌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점 아직 안심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검토 발언, 즉 영변 핵 폐기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나머지 핵은 동결해라라는 이슈가 지금 나왔는데 사실 하노이 회담 때도 동결까지만 하고 어떤 북한이 거기까지만 도장을 찍고 나오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확 뒤져버렸죠. 뒤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동결로 그치게 된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 미사일들을 다 검토 받은 뒤에 우리 쪽으로 다 넘겨라. 그것이 선행됐을 때 제재 완화도 시작될 거고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검토 사실이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시킬 것이냐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북한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1년 내내 들어왔습니다. 1년 내내 뭘 검토하겠다, 제재 완화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가 왔다 갔다 하고 볼턴이 또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 공화당 입장에서요, 북한 핵시설 동결로 끝이 나게 된다면 민주당의 거센 반박들, 공격들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또 내년이 재선인데요. 재선을 앞두고서 동결로 인정해 버린다라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파급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검토 이슈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 일단 제가 볼 거면 인디에프 또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인디에프만 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개성공단 관련주가 인디에프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하실 거면은 개성공단만 보셔라. 역시 개성공단 외에는 상한가 직행했던 종목군들이 보이지가 않고요. 인디에프 오늘 상한가 안착이 됐죠. 이 파동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내일 오전 정도면은 고가권이 형성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유자들의 몫이지 추격 매수는 아니다라는 점. 두 번째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도 개성공단이죠. 역시 장대 양봉이 터져 올라왔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셔라. 세 번째 종목도 JST나였죠. JST나도 바닥권에서 양봉이 그려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일 양봉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음봉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종목 더 보자라면 오늘 한창도 대장주격으로 여기서는 많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이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강세 추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왕 매매 트레이딩 하실 거라면은 개성공단만 노려보시라. 하지만 실전 매매에서는 내일은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도 내일은 한번 털고 가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검은 10월, 작년이죠. 10월 달에 공매도 공격으로 시장이 몸살을 앓았었는데 이 부분 짚고 넘어가기 전에 공매도가 무엇인지 부반장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공매도가 정확하게 뭔가요? 네, 제가 이 반장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해와서 많은 분들도 공매도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요. 공매도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공매도는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요. 보통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공부 숙제 제대로 해오셨네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 하락에다가 강력하게 백딩을 할 때 공매도 포지션이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 한번 바로 보고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0월 달에 엄청난 공매도 공격으로 한 달 동안 폭락이 나왔었죠. 이때 아마 공매도 청원도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달라는 민원도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 대차 잔고 수준, 즉 주식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은 수준이 최대치였는데, 이번에 이 55조 원 규모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 구간에서 55조 원 구간이 다시 늘어나면서 최대치를 다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줄 수 있다. 그러나 반등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비중을 좀 축소해서 100% 현금 보유하지 말고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일부 만들어 놓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견해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또 시장이 돌변할지 모르고요. 대차 잔고 증가되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섹터는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이에요.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에 제가 네 번째 안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내일인데, 내일 한일 양자 협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일 간의 무역 이슈를 좀 마무리하고자 손을 내민 건데, 우리는 이제 양자 협의를 하자라고 밝혀서 국장급들이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더니, 일본 측에서는 격화시키면서 과장급이면 된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양자 협의냐, 그냥 실무회담 수준이다, 설명회 수준이다라고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하는 말마다 미워 죽겠는데, 어쨌든 내일장에서 비공개로 일본 도쿄에서 두 나라 간의 이제 과장급들이 만나서 협의를 할 텐데, 과연 한 번에 해결이 될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번의 회의를 걸칠 거고, 또 7월 18일까지는 일본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는 너무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 반장님과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이 반장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인데요. 받는 사람 샵 4989, 받는 이에 샵 4989 적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반장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전화를 많이 받으시고요. 두 번째로 스피드로는 문자로 많이 받으시니까요. 급하신 분들은 전화로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 상담 못 받으셨던 분들도요, 오픈 채팅방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자주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상단에 샘플러스 이반장, 샘플러스 이반장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반장님과 자세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반장님. 네,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맨날 보내요, 요새. 아, 그래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네, 전화하셨어요? 저기, 포스코 케미칼에, 포스코 케미칼.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예, 저기 51,600원, 네. 비중은 20%고 예. 네네. 네. 오늘 전문가 이 반장님 말씀하시면 듣고 예, 조금 더 살까 싶어갖고 예. 자, 포스코 케미칼은 저도 좋게 보고 있고 제안도 한번 드렸었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을 찍고 지금 약간 200원 정도 수익 중이신데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 치고 나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이 반장이 캐도남마 시청 많이 하셨으면 네. 오늘 장에서 현금 좀 많이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조금 예. 내일 또 만드셔야 돼. 포스코 케미칼은요. 네. 내일 오르면은
땡큐하고 매도하시면 되고요. 네. 오르지 못해도 지금 가격에서 그냥 매도해서 현금을 쥐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최소 지금 어차피 비중이 20%가 들어가셨는데 시장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장중에 자꾸 나도 모르게 매수가 나가니까요. 그러지 네. 마시고 이제부터는 사셔도 됩니다. 공격적으로 사 보시죠라는 이 반장의 신호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그런지는 제가 또 후반부에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또 부연 설명드릴 테니까 포스코 케미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만 일단은 내일 매도해서 현금 확보를 했다가 다음 주에 다시 그 흐름을 보면서 시장 안정화되는 모습 속에서 매수를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있잖아요. 그거 뭐고 아시아나 IT도 예 반은 팔고 반은 갖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할거요? 네, 그거는- 다 팔까요? 예, 그거는 들고 계시면 됩니다. 예. 아시아나 IT 예, 예. 뒷분이 또 아시아나 기다리고 항공하고, 계시니까 예. 예, 한 종목만 빨리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어디 가려다가 이 반장이 놓으시는 거 보고 다 포기하고 앉아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시아나가 제가 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급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스피드 상담 때 빠르게 보유할지 말지를 또 결정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3,800원, 13,800원에 20%요. 20%. 비중들은 네. 딱딱 잘 지키시네. 우리 어머님들이 비중 네. 정확하게 10% 아닌 20% 딱딱 정확하게 지키시는데 네. 매도를 일단 매수하시고 깨질 때 매도가 안 되신 건데 이건 뭐 이날 시장이 밀릴 때 매수하시고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밀리서, 예. 계속 밀리고 오늘쯤에 올라옵니다. 자, 중장기로 봤을 때 저는 전기차의 메가 트렌드는 그대로입니다. 시장에 대한 뷰는. 그래서 전기차 섹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폭이 커졌잖아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파월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대라는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반등이 쭉 나와줘야죠. 예. 맞죠? 근데 맞아요. 반등이 어때요? 반등이라고 절대 안 볼 수도 올랐어요. 없고, 그죠? 막 안 예. 갔다라고도 볼 수 없고 애매한 반등이 나오죠. 이게 예. 뭐냐면 시장은 아직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우려스러웠던 게 미증시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왔지만 우리는 전혀 반영된 게 없었고 금리 인하를 뭐 7월 말에 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지 얼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는 좀 안개가 오히려 더 짙어졌고 긍정적인 모멘텀은 오히려 이제 사라졌다. 0.5 오히려 이제 0.5%를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의 충격파가 더 가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예, 바로 그냥 매도하세요. 예, 예. 예, 매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냈어요. 20%다 매도가 힘드실 것 같으면 절반만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세요. 자, 보세요. 이틀 동안 어찌됐든 잘 이 반장이 찝어드린 대로 반등 올라왔고 예. 대신에 반등이 올라올 때 이 반장의 전략은 뭡니까?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확보해라가 저의 전략이죠. 예. 네. 코스모 신소재도 아쉽지만 절반만 내일장에서 매도해서 현금 갖고 계시다가 예. 다시 사시면 돼. 근데 아, 현금이 전혀 없으면 어떠한 기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요동을 치든 빠지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시장이 넉넉고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 명심하셔서 반등 줄 때 내일, 반등 안 줘도 내일은 현금 확보를 좀 만드세요. 예, 예. 예, 꼭 현금 만드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또 다음 분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동일기연, 동일기연.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13,400원에 20%입니다. 10%. 20%인데, 예, 20%. 13,400원이시면은 수익 좀 보이고 계시네요. 예, 몇 월 달에 사셨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아, 한 달이면은 딱 여기서 선 긋고 딱 기다리시다가 최저점 하단선에서 딱 사셨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만큼 수익 났는데, 조금 까먹고 계시네, 수익을요. 그죠? 예, 예. 자, 이거예요. 매수는 기가 막히게 잘 하셨는데, 이게 좀 더 갈 줄 알고 기다렸더니 시장 흔들릴 때 그냥 쭉 빠졌어요. 그죠? 예, 자, 이런 케이스가 가장 난해한데요. 자, 메모를 좀 해보세요. 예,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거래량이 말라가지고 찌글찌글 주가가 찌글찌글 하는 거예요. 찌글찌글 한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아직 없다라는 거는 밑으로 쳐질 수도 있지만 상방으로 터질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예. 두 가지요. 예, 그래서 이건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모멘텀을 떠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한번 빵 치고 올라왔죠. 예, 그리고서 4개월을 옆으로 찌글찌글했죠. 예,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계단을 만드는데 올해 3월 달에 빵 만들었죠. 예, 그리고 4개월을 또 찌글찌글 행보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 장투하실 거면 저는 매수가를 손절가 잡으시고 그냥 기다려라. 끌고 가라 하겠지만 언제 튈지는 장담 못 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한번 터질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매집거리를 한 번 또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패턴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산 단가 이하로만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나는 보유를 하되 그러면서 기다리는 와중에 빵 하고 올려칠 때 그때 매도를 치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투를 하더라도 빵 하고 한번 치고 올라올 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고 시가총액이 47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속된 말로 이 안에서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되지만 예, 이거는 그 안에 있는 큰 손들 마음이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은 급하겠지만 이거는 뭐 주가 안에 있는 큰 손들 마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탁 치고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때 매도를 좀 하셔요. 매도 차익 실현하시면 꽤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에서 한 20%. 그런데 더 가져갈지 말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저는 이런 패턴들은 그냥 튕겨 올라가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익 꼭 보시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호텔 신라요. 아이고, 호텔 신라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9,200원에 20%요. 109,200원에 20%. 20%. 자, 호텔 신라가 저랑 상담을 또 이걸 상담 받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혹시 네. 같은 분이신가요? 아니, 여기 전화 안 했었는데. 안 하셨죠? 네. 목소리가 틀리신 건 맞는데 제가 이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서 네. 근데 저번에 상담해드린 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87,600원 무너지면 무조건 매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거기 깨진 가격에서부터 무려 한 4,000원 정도가 밀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죠? 공매도 비중 늘어나는 종목을 조심해라. 네. 예. 공교롭게도 그 호텔 신라가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심리를 막 역이용하죠. 지금 막 반등 줄 것처럼 막 이렇게 찌글찌글 애매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안에서는 뒤로는 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공매도 포지션 쌓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만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하시죠. 해야지 괜찮을까요?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메모를 해보세요. 네. 자, 오늘 같은 날 아니 미증신 뭐 저거 했으면 좀 올라가줘도 되는데 오늘 좀 짜증 나셨겠습니다. 그죠? 예. 한 반등 뭐 2% 3%도 안 주고 네. 만약에 금리 인하 이슈까지 불거졌음에도 이렇게 밀렸다라면 네. 한일, 야, 우리가 중국 관광객도 있지만 일본 관광객도 있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뭐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하는지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는 알 수 없지만 명분은 좋죠. 어떤 명분?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관광객 이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항공주들도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하나투어 같은 여행 관련주들 주가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반등을 확 쳐 올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지금 악재 아닌 악재가 지금 드리워져 있고 이 내일 양자 협의를 하러 일본 도쿄로 가지만 합의점을 바로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시간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려드릴게요. 네. 내일 네. 절반 무조건 매도합니다. 예, 예. 그 매도한 현금을 네. 복수의 칼날을 가시고 딱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 현금 갖고 있는 걸 못 참고 엄한 종목에 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안 되죠. 안 돼요. 현금을 딱 움켜잡고 있다가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실전 매매예요. 메모하세요. 네. 자, 내리는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내리는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주가가 오늘 84,00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매물대 지지력이 나온 자리가 3월 달에 지금 87,000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지지 라인을 제가 설정을 해드리는 건데 네. 89,000원이에요. 네. 89,000원. 네. 자, 89,000원을 파는 건 내일 절반 파는 게 맞고요. 네. 89,000원을 팔고 나서 현금 지고 있는 다음에 이제 흐름을 체크하는데 89,000원을 넘어갈지 지지할지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죠? 지지하는지 못하는 지지를 한다. 지지한다고 해서 바로 매수가 아니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예. 88,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이해되셨어요? 네네.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느냐마는 주식이라는 게 순간적인 공매도 공격으로 출렁여 버리면 순간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78,000원, 그러니까 8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 현금 갖고 있었는데 8만 원 밑으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그때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팔았던.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넋놓고 기다린 투자자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절반이라도 매도해서 현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밑에서 다시 잡으니까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하는 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공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만 사놓고 올라가길 바라는 그 마인드밖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구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절반 정도는 샀다 팔았다를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이 주식 매매할 때 쓰셔야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한쪽 방향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하락이 나올 때는 ETF 인버스라는 상품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든 방어 전술을 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너무 좋고요.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배당 주고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한일 무역 관계 그다음에 또 미중 또 그런 문제들 중국 또 관광객 수가 좀 줄은 그런 부분들 기타 등등이 이제 섞여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저점에 다시 잡아서 좀 살아나는 비중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비중도 한번 또 늘려보는 기회가 왔을 때 꼭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그러면 내일 그 반을 매도를 하고요. 내일은 무조건 매도예요. 예, 반을 매도를 하고 네. 10% 하고 이제 10% 매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그 8만 원대로 떨어지면은 네. 8만 8만 원 원대로 밑으로 깨지면 그때 추가 매수. 8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근데 밑으로 예. 깨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력을 보여주다가 돌아 세워지면 88,000원 장악했을 때, 돌파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두 번이에요. 한 번은 88,000원을 넘어갈 때,
안 넘어가고 8만 원 깨면 밑에서 싸게 잡자. 이렇게 두 8만 가지. 원 밑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하고 또 추가 8만 매수. 8천 원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하고 예, 예. 그 그렇죠. 둘 중에 그냥 두 번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두 개 중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두 가지- 8만 8천 두 가지 원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면 제가. 추가 예. 매수. 예, 예. 또 8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네, 예, 예.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되면은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죠. 또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반장 캐도남마를 보시면서 힌트를 얻어 나가셔야겠죠. 그 추가 매수 예. 해놓고 이제 좀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추가 매수하지 마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하여튼 10% 하고 그 8만 8천 원, 8만 원 미만에서 추가 매수하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그냥 문자가 좀 오래 너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왔다니까 빨리 띄워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나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좀 네. 예, 어떤 종목? 네. 저기, 오션 브릿지요? 오션 브릿지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11,600원에 매 샀는데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제가 일주일 됐거든요. 오션 브릿지 왜 사셨어요? 그냥 좋다고 그래서 샀어요. 누가요? 어떤 전문가님이요? 어떤 전문가님이? 네. 자, 이거 빠르게 그거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 네. 제가 그랬죠. 시장이 반등 나오면 어제도 그랬어요. 반도체 소재 수혜주로 혜택받아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다 밀릴 거라고 그랬죠, 제가. 네. 기억나세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오션 브릿지예요. 자, 보시면 네. 근데 제가 그랬죠. 예를 들어서 네. 자, 보세요. 그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 몇 개만 볼게요. 3S 가다가 그냥 장대 음봉 이틀 동안 두들겨 맞았죠, 이렇게. 자, 소재 섹터예요, 얘네들이. 자, 링크 제네시스. 네. 예. 크게 못 올랐어요, 오늘. 근데 반대로 보세요. 어제 마지막에 상담해드렸던 종목이 후성인데, 이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올라갈 때 오히려 똑같은 모멘텀인데 못 갔던 애들은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죠. 후성, 네. 동진 세미캠. 그죠? 네. 저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어찌됐든 뭐 좋다고 하더라라는 말 듣고 단타성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근데 오늘 가다가 지금 추격 매수 했는데 금리 인하 됐고 뭐 하니까 뭐 엄청나게 오를 줄 알았지만 보세요. 못 가잖아요. 저는 만약에 오늘 저한테 장중에 만났으면 이거 매도다. 현금 확보해라. 이거 지금 막 적극적으로 베팅할 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네. 자, 다행인 건 11,600원에 사셔서 지금 11,400원이 오늘 종가. 그러면 200원 정도 차이죠? 네. 그러면 내일부터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종목이 적어 보세요. 네. 절대 중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11,200원 정도 보시는데 네. 11,200원 손절 라인. 여기 안 깨지면은 반등 노려서 3% 5%쭉 올라가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자 보세요. 양자 협의를 내일 하러 갔는데 네. 끝나고 나서 돌아왔더니 별 뭐 없다더라.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일본 반도체 수혜 섹터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이제 생각이 연결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일 이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단타성으로 반등만 먹고 나오는 단기 매매 전략인 거지 중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현금은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찔끔이요. 찔끔. 네. 네, 내일까지 한 20%는 만들어 놓으셔야지 좀 마음이 편한데. 네. 100% 주식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일단 잘 대응하셔서 빠져나오시고 네. 일단 추세가 무너지진 않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이 오션 브릿지예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라와 주면 3%라도 수익을 챙기고 현금 확보하시고 만약에 이러한 패턴이 안 나오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 빨랑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했다가 밑에서 다시 보는 전략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반장에 대한 시장 뷰, 여러분들, 저라고 왜 좋은 종목이네요. 추세를 끌고 가세요. 중장기 투자하세요. 지금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왜 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 구간이고, 가만히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2%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5% 올라가고,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장을 맛봤다 보니까 주식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추세가 깨지는 구간, 어려운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그날 뭐라도 사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시장을 볼 게 아니라 무조건 현금 갖고 관망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작년에 그렇게 당하시고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또 당하면은 회생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바이오 무너지는 거, 저 위에서도 무너지는 거 못 보셨어요? 정신 차려야죠. 이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전 매매로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시면 무턱대고 이거 사놓고 올라가길 바라는 무한긍정의 힘으로 일명 기도 매매라고 하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칼같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보죠. 예, 신원, 왜 안 올라오나 했습니다. 이거 경협주죠? 신원. 남북경협주 개성공단 쪽이에요. 비중 40%, 2,550원. 자, 보세요. 막 그냥, 물렸다가 올라온 건지, 오늘 종가에 사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종가 가격으로 2,550원에 비중 40%. 비중 너무 많죠? 내일, 신원이 독자적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인디에프가 오늘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을 뜨던지 아니면 아침까지는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인디에프가 강세를 보이면 신원도 좋은 사람들도, 그죠? 한창 같은 종목들도 아침에는 반짝하고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때 저는 딱 단타로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하고 대기하셔라. 아침에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가겠지 하고 바라지 마시고, 아침에 인디프가 강세를 보이다가 무너지는 느낌이 났을 때 빨리 재빠르게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셔라. 다음이요. 자, 어떤 종목 올라왔을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지금 뭐 문자 왔다, 전화 왔다니까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을까요?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 매수가 비중은? 13,850원. 비중은요? 10% 정도. 10%. 자, 13,850원. 오늘 산 건 아니신 것 같고. 예. 그죠? 자, 보세요. 반등이 사실 네. 아침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있으셨죠? 네. 금리 인하한데. 그죠? 그 기대감이 있으셨는데, 보세요. 이 반장 말이 맞잖아요. 반등 나올 것 같다가 그냥 무너지죠?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약발이 제가 봤을 때는 다 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오늘 이제 보면 알겠지만, 미국 시장도 저는 이제 그렇게 큰 상승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동진 세미캠은 대신에 여기서 한번 한 차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재밌는 건 동진 세미캠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600억 원이에요. 자, 동진 세미캠을 볼 때는 자, 메모 가능하시죠? 예. 동진 세미캠과 후성 같이 보셔야 돼요. 후성은 시가총액이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오늘 많이 올라가던데. 예, 8천억 원. 8천억 원 후성이. 그다음에 SKC의 솔믹스 시가총액 2,300원. 2,300억 원이에요. 오늘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렸는데. 그다음에 솔브레인.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들 시가총액이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 1조 원입니다. 1조 원.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조금씩 다 올라갔죠. 동진 세미캠이 좀 종가에 밀려서 그렇지 원래는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어제까지는 어땠어요? 어제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대신에 똑같은 모멘텀인데, 똑같은 소재, 반도체 소재 수혜주 모멘텀인데 시가총액 500억, 1000억짜리들이 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반등으로 올라갈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거나 옆으로 횡보할 때는 중소형 섹터, 틈새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동진 세미캠 매수해서
일본과의 어떤 그 테마성으로 이제 그 드라이브가 걸리는 과정들을 좀 노리시는 것 같은데, 예. 자, 메모해 보세요. 내일 일본과 양자 협의하러 갑니다. 예. 도쿄로 갑니다. 아쉬운 건 국장급 미팅이 아니라 과장급 미팅이라 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눠서 거기서 결정을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네. 그럼 다음 주나 뭐 며칠 뒤에 국장급으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혜업 정도는 수혜입니까? 일본 수출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반도체 소재 수혜주들은 수혜일까요? 수혜죠. 우선 수혜죠. 예. 네, 수혜죠. 그러니까 예. 내일 하루는 더 보시되 잘 보세요. 네. 메모 여기 중요해요. 수혜인데 제일 약한 종목을 고르셨어, 그죠? 아, 그렇군요. 제일 약하잖아요. 누가 봐도 오늘 똑같은 날 1.5밖에 못 움직였는데 대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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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밑에 흔들림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12,500원. 예. 12,5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 네.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데 여기서 손절하고 얘를 밑에서 다시 잡느니 다른 종목을 잡는 게 낫겠죠. 이해되세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내일 12,500원 내려가면 그냥 손절해요? 네, 깨지면 바로 매도해서 예. 종목 교체 해버려라. 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내일은 어차피 금요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요.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400억 가까이 오늘 개인들이 시장에 네.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오전에. 예. 매수를 하다가 오후 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매수 규모를 줄어가지고 쭉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1시 반 이후서부터 시장이 조금 더 무너질 것 같더니 다시 좋아졌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네. 분석하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인들이 시장을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금요일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저의 기준은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요. 반등시마다 현금 확보가 우선이다. 동진세미캠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한 종목 정도 단타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손절에 인색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다 안 잃으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인드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예.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직 뭐 반도체 섹터들이 끝난 건 아닙니다. 힘들 내시고 다만 대응만 잘하셔라. 종목별로 흐름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똑같은 모멘텀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0% 빠져버리잖아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스피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종목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부반장님? 네, 지금 제가 들어오는 종목들 모두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이 반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뒤에 종목이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샵 4989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반장님께서 스피드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 반장님 받아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문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스피디하게 그래서 보유할 건지 말 건지를 말씀을 드리죠. 자, 서암기계공업 올라왔네요. 자, 매수가 7,000원 수익 중이세요. 비중 20%신데 140원 정도 수익 중이시네요. 자, 서암기계는 어떨 때 올라가니까 일본과 그죠? 악화가 계속 돼야지 모멘텀이 계속 가중되겠죠. 일본과의 한일 갈등이 계속 돼야지. 그래서 내일 하루는 똑같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내일 양자협의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상한가 들어왔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6,700원 깨지지 않으면 내일 하루 참아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흐름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공작기계 섹터죠. 반도체 소재 섹터들도 그런 마인드로 보셔야 돼요. 내일 흔들릴지 내일 지나서 월요일까지 보는 전략. 이렇게 테마주들은 그렇게 대응하시자. 다음이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가 올라왔네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 매수가 3,050원에 비중 25%. 자, 보세요. 반등 안 나오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든지 말든지 안 되는 종목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나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를 냈습니다. 자, 앞에 거래량이 터졌죠? 밑에 하단부에서 지지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젠이나 한미약품 도움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움을 못 줘서 헬스케어들이
헬스케어 섹터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나마 맏형격인 인바디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바디가 21선 얼마 전에도 종목 상담 드렸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좀 답답하더라도 인내하시는 게 맞고 손절가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00원 드릴게요. 2,200원 깨지면 절반 매도, 안 깨지면 버티셔라. 다음이요. 자, 나노메딕스가 참 종잡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좀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또 그래핀 이야기를 또 갖다 붙이기 시작하죠. 저는 믿음이 좀 사실은 많이 안 갑니다. 뭐 보유하신 주주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는 파동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바이오 플러스 그래핀 종목으로 이제는 봐줘야 되는 상황에 놓였네요. 자, 그러면 매수가 9,200원에 되셨으니까 200원 정도 수익이신데 이런 거는 칼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손절가는 여기 지지력이 나왔었던 8,900원 손절가 드리고요. 8,900원 안 깨지면 위로 반등을 계속 노리십시오. 만약에 8,900원이 깨지면 빠르게 매도하시고 안 깨지면 계속 우상향을 갈 수 있다는 마인드로 딱 버티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도 보죠. 일진머티리얼즈, 정말 명품 중에 명품 종목인데 전기차죠. 일진머티리얼즈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추세 각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눌림목 나오고 있는 과정. 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대를 다 돌파해서 넘어갔어요. 전기차 메가트렌드 쪽은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수소차는 일진다이아가 수소차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진머티리얼 저는 시장 흔들려도 꾹 참고 가져가셔라. 어려운 구간 다 빠져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해 나가 보시자. 이미 53,000원에 물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 끌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왔는데요. 잠시 후 내일장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반장님의 종목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면요. 내일장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 반장님께서 내일장 공략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이 반장님의 투자 전략은요.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할 것, 포트 내의 현금 비중은 30%를 유지할 것,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매수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듯 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반장님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반장님 불러볼게요. 이 반장님. 네, 어제까지는 비중 20% 늘려라 했는데 오늘은 다시 30%까지 늘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내일도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또다시 현금을 더 확보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ETF 150 선물 인버스를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아직까지 시장에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어저께 우리 아침 일어났을 때 미증시의 흐름 보고 갸우뚱 했고요. 유럽 증시 빠진 거 보고 또 갸우뚱 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다 밀렸고요. 우리 증시만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살짝 그냥 반등 준 수준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건 뭡니까? 금리 인하 뉘앙스가 나왔으니까 좀 폭등 아닌 폭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가 걱정이고요. 제가 그랬죠. 옵션 만기는 별탈 없이 오늘 진행할 거지만 그 다음부터 있을 후폭풍이 걱정입니다. 말씀드렸죠. 후폭풍을 이제 몰아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선택을 잘 하시고요. 저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를 냈어요. 그때부터 주가는 우상향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죠. 20일이 60일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시작되는데 하락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어느덧 6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시장은 하락 추세대 안으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하락 추세대로 접어들었을 때는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포트폴리오의 주식 100%가 아니라 현금을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현금 비율을 맞춰 나가야 돼요. 높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아직 시장이 명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도 부족해.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끔하고 말았죠? 봐, 거래량 죽어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좋은 이슈 나왔으면 거래량 한번 빵 쳐주면서, 그죠? 최소 20일선까지는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강세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작년 검은 10월 공매도 공격이 나왔던 그 시기만큼 대차 잔고가 또 늘어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또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 신경 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를 사시든 안 사시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시장이 하락으로 접어들려고 할 때 인버스를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꿈꾸시고 현금 비중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점진적으로 늘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로도 구호 한번 외쳐드려야겠죠. 네. 자,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 이 반장은 내일도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